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완시편 제 90강 주제인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 다루면 이제 한 90% 정도 가이 끝났네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다루는 이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은 현대사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1급을 준비하던 간에 상급을 준비하던 간에 반드시 먼저 공략할 필요가 있는 극 빈출 유형입니다. 정말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앞서 다뤘던 대통령 업적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호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0강 주제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시기는 1960년, 1980년, 1987년입니다. 그래서 60년은 4.19 혁명, 80년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1987년은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승만 정부 시기, 이때는 정확히 따지면은 그 최규하 대통령이 이 시대 시기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전두환이 신군부를 장악할 때 그때고요. 그리고 이때는 진짜로 전두환 정부 시기입니다. 난이도는 솔직히 안 어려워요. 키워드 몇 개만 외우시면 끝나고 대신 출제율은 정말 높습니다. 진짜 현대사 볼 시간 없으면 이 주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하셔가지고 한 문제 꼭 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새 민주화 운동의 원인, 특징, 영향 등 구별조가 되고 특히 심화편 여기가 플러스로 부마 항쟁의 특징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 원리 경우에도 대부분은 이 새 민주화 운동의 원인, 전개, 영향 등이 출제되는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은 이 부마 항쟁을 출제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 더 있는데 그거는 그냥 박정희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 이런 걸로 나오고 가장 직접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고난도 민주화 운동은 부마 항쟁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핵심 키워드에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 4.19 혁명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랑 6월 민주항쟁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 그리고 이때는 전두환의 신군부가 들어섰을 때 그리고 이때가 진짜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외우셔야 되는 거는 4.19 혁명인데 이 4.19 혁명의 배경은 솔직히 말하면 이 3.15 부정선거가 가장 직접적이고 이 이후에 당시에 그 시위가 발생한 과정 중에서 이 김주열 열사가 당시 시체가 발견되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4.19 혁명이 되게 폭발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전부터 사실 이 4.19 혁명이 촉발되기 이전부터 나름대로 그 민주화 운동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대구 228 민주화 운동이라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이 대구 지역에서 이 학생들, 그러니까 당시 야당의 유세 현장이 당시 2월 28일 날이 이렇게 나오려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말에 이렇게 유세를 하니까 당시 학생들이 여기 가지고 와 이렇게 빨리 이승만 정부 물어내고 저기 당선돼서 하려니까 당시 이승만 정부가 이걸 견제하려고 학생들을 주말에 나오라고 이 유세 현장에 못 가게 아예 막아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주말에 학교 가라고? 지금도 주말에 학교 가라고 학생들이 빡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막냐 하면서 이런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사실 뭐 이거 외에도 뭐 38 의거랑 마산 3.15 이런 거 하면서 나름대로 진짜 여러 가지 그런 의거가 있으면서 당시 이승만 정부에 되게 반대하는 그런 일종의 민주화 운동 같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불만들이 이 3.15 부정선거 때 얘는 사고 치면서 더 터진 거고 이로 인한 또 시위가 발생하니까 당시에 이 김주열 열사도 활동했었는데 이 분의 시체가 당시 마산 앞바다에 발견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김주열 열사가 시체 발견될 때 이 머리에 최루탄 같은 걸 맞아가지고 진짜 형체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훼손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사람 죽인다 하면서 이런 분노로 인해 가지고 4.19 혁명이 드디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 대학 교수단도 이렇게 시위하면서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많이 참여했는데 진짜 대학 교수단도 참여할 정도로 정말 시위가 거셌었고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하는 게 이 민주화 운동의 핵심이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이승만이 하야였고 이기봉도 동시에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화 운동 결과 허정과도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장면 내각이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의원 내각제를 개헌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비켜칠 수 있으니까 이런 점까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
제가 저번 언급했듯이 이 전두환 정부는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이 들었을 때 이 12.12 사태 일으킨 다음에 새로운 군부 세력이 또 정권을 장악했었거든요. 근데 앞서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유신헌법 이런 걸로 좀 독재가 있었으니까 좀 이런 또 새로운 군부 정권 안 돼 하면서 되게 반발 심하니까 당시 이 계엄령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군대를 막 풀어놔가지고 이런 좀 반발하는 것들 다 무마시키려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저항을 심하게 한 그 지역이 광주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계엄령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계엄군의 활동에 대해서 저항한 게 광주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독 저항이 거세니까 당시 광주 지역에서 이 당시 정부에서 이 광주 지역에 이 북한군의 그 좀 지령을 바꿔서 이런 일종의 반동분자들이 일어났으니까 여기 사람들을 좀 진압하겠다 이런 명목하에서 당시에 이 신군부에 저항하는 이 광주 사람들을 거의 빨갱이로 몰아가가지고 진짜 당시에 이 광주가 이게 있다 치면은 여기다가 이제 아예 여기 봉쇄시켜 버린 다음에 진짜 사람들 못 들어오게 거의 탱크로 막아버리고 진짜 그냥 군인 다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지역을 봉쇄시키면서 진짜 진압시키려고 정말 국가에서 정말 많은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주 4.3 사건과 더불어서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 현대사 역사에서 저 국가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이 희생된 가장 안타까운 사건 대표적인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키워드 어떤 게 있냐면 당시에 이 신군부에 정하기 위해 가지고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투입됐어요. 그 다음에 이 관련 지역으로서는 이 금남로 그리고 전남도청 그래서 광주랑 관련된 이런 지역에서 조금 당시 계엄군과 이 시민군들이 맞서 싸우는 그런 키워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윤상원 이거는 당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된 대표적인 열사고 그리고 이 힌츠 페트라는 인물은 독일인인데 이건 누구냐면은 5.18 민주화 운동의 그런 참상을 외국에 보도한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비슷한 키워드 제가 설명드린 거 있었죠. 그 일제감정기 시기에 3.1 운동 때 제암리 학살 사건의 참상을 보도한 영국인 스코필드랑 이 5.18의 참상을 외국에 보도한 이 힌츠 페트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된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 이런 것까지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영향이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 유산 등재되는데 왜냐하면 당시 이런 정부의 탄압에 맞서가지고 이런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그 사람들의 그런 민주화 운동의 의의를 조금 기리기 위해 가지고 실제 당시 관련 기록물 뭐 문서라던가 뭐 수첩이라던가 온갖 기록물들이 세계 기록 유산 등재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능검에 생각보다 이 키워드가 최근에 정답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6월 민주항쟁인데 이 6월 민주항쟁이 뭐냐면 이때가 발생할 지점쯤에는 제가 지난 강의 때 설명드렸었지만 직선제 개헌에 대한 요구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간선제 하지 말고 우리가 대통령 직접 뽑을 거야 이런 요구 사항이 되게 많았었는데 당시 전두환 정부가 손가락 가운데 올리면서 응 안 할 거야 하면서 4.13 호원 조치를 말하면서 응 허버 안 받고 했다가 국민들이 빡쳐가지고 당시 이 민주화 운동 촉발됐었는데 그래서 이걸 관련된 결정적 사건을 보면은 이 박종철 여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남영동 대검분실에서 물고문을 받다가 결국 사망하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정부 관련된 인물이 이 박종철 여사 갑자기 왜 죽었어요? 대답하라 했었는데 당시 유명한 설화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 이 박종철 열사를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신문학 과정 속에서 책상에 이렇게 탁 치니 갑자기 하면서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뭔 개소리예요. 완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래가지고 장난한 것도 아니냐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민주화 운동의 그런 열기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관련 인물로 또 이한열 열사가 있는데 이 인물은 연세대학교 학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인물들이 당시 이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되었다. 그런 걸 좀 기억해 두시고 어쨌든 간에 이 6월 민주항쟁 키워드로는 호원 철폐 및 독재 타도를 주장한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 빨리 취소하고 이 독재 그만해라 이런 걸 주장한 게 핵심이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민주화 운동이 당시 이런 열사들의 그런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더 거세지면서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니까 이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루는 성과를 얻게 된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장소로서 이 명동 성당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이런 것까지 참고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명동 성당은 아무래도 좀 종교 관련된 곳이니까 당시 정부군도 여기 함부로 침략하지 못해가지고 여기가 좀 6월 민주항쟁 당시 약간 좀 민주화 열사들의 좀 그런 근거지 그런 걸로서 좀 활용된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난도 위험이 함정 대비 비교적 출제율이 낮은 현대사 민주화 운동인데 솔직히 여러분들은 이것만 외우셔도 문제 풀이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3 시위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었지만 일본과의 굴욕적인 합의를 반대하면서 이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이런 거 했었고 3.2 민주 구국선언은 유신헌법을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교수 제야
대야 정치인, 종교인들이 참여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키워드는 싹 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발생한 건데 가장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는 부마항쟁이고, 이것들은 그냥 박정희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걸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무튼 이 부마항쟁은 당시에 이 YG 무역회사의 여공 노동자들이 농사했었는데, 당시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게 좀 진압하려니까 이 신민당 당사로 도망갔었고, 당시 이 김영삼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박정희 정부 때 이거 감싸줬네 하면서 이 김영삼을 이렇게 딱 제명시키니까 당시 이 김영삼을 지지하는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들이 항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 부마항쟁의 의의가 좀 어떤 게 있냐면, 이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쪽 배경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 부마항쟁이 발생한 직후에 김재규 해가지고 이 박정희가 암살당하면서 사실 이 유신 정권 이게 종식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기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문제. 여기 읽어보면은 여기 3.15 마산의거, 그리고 4.25 교수단 시,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4.19 혁명은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런 흐름이 있었고, 이후에도 좀 그렇게 민주화운동 확산되는 그런 흐름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전도 주목해야 되고 이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1번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계기. 자, 이거는 부마항쟁. 2번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를 반대. 자, 이건 6.3 시위. 3번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는 결과. 이건 6월 민주항쟁. 4번 허정 과도 내각이 성립된 배경. 그래서 허정 과도 내각이 언급될 수 있고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계기, 이렇게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 5번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저항하여 이뤘다. 이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5층 문제. 여기 보면은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에 반대했다고 했고, 도청, 전남도청이랑 그리고 금남로, 그리고 계엄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폭력 진실을 알리기 위한 한 독일 언론인, 이게 바로 힌트 패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1번 허정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계기. 자, 4.19 혁명. 자, 2번 후원 철폐와 독재 타도 요구. 이거 6월 민주항쟁. 자, 3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거 역시 6월 민주항쟁. 4번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그래서 이 개헌군에 정하기 위해 가지고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정답 4번이고, 5번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 교수단의 시위 행진이 있었다. 역시 4.19 혁명이라서 안 맞습니다. 정답 4번이고, 자, 이 문제 보면은 여기 4.13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구실로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른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언급한 4.13 후원 조치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후원 철폐 및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허정 과도 정부의 성립 배경. 자, 4.19 혁명. 2번 양원제 국회가 출연한 결과. 역시 이것도 4.19 혁명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의원 내각제 관련된 게 여기랑 좀 넓게 보면 내용 연결돼요. 그래서 조금 의회 권력 실어주다 보니까 민의원 참여한 게 이걸 할 수 있겠죠? 정답 아니고요. 3번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 자, 이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자, 4번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역시 5.18이고요. 5번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 6월 민주항쟁은 정답으로 직선제 개헌을 이끌었다. 이게 정답 키워드 너무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면은 여기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이 일으켰다. 그리고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한. 그래서 이 야당 총재가 누구냐, 당시에 김영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나오면 제가 부마항쟁이었었죠. 자, 1번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배경. 그래서 이때 이후로 유신 정권이 붕괴되는 그런 거의 마지막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1번이고, 시민군 조직 이거 5.18. 자, 자, 3번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결과 4.19 혁명. 4번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역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요. 5번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 교수단의 시위 행위 있었던 건 4.19 혁명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90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 추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나 수고하셨고, 다음 91강은 역대 개헌의 역사를 다룰 건데 다른 주제에 비해서 아마 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